이화의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네. 박사님 논문 쓰실 때 혹시 표절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영국에서는 7단어 이상 연속해서 겹치면 표절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부호를 써줘야 되고요. 네. 전체 논문 분량 중에 인용문의 비율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독창적 논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남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본인의 주장을 보완하는 쪽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인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샘플로 이제 끌어다 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네. 외국은요, 이게 각주가 너무 많은 거,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나온 네. 걸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논문에서는요. 공부 많이 한 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논문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주가 없으면요. 네. 각주가 많아야 그 논문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창의적인 글을 좋아해요. 각주가 하나도 안 붙을 수 있는 글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는. 자기 머릿속에서 홀랑. 근데 그게 안 되죠, 인간이.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토론이라든지 발제문 같은 거 쓸 때 저는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쓰거든요. 네. 나중에 쓰고 나면 각주가 없어요.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이게 너무 불성실한 걸로 상대방한테 읽히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각주를 달아요. 그래서. 대충 여기 걸리는 무슨 네. 판례가 있지 않을까 찾아봐서 넣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네. 대충 걸리는 걸 뭐 찾을 수라도 있는 건데 왜 찾을 수 없는 아주 창의적인 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각주도 그런 거죠. 무슨 책 참조 이렇게 붙이는 거는 영국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맞아요. 페이지수까지? 네. 네,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 이거 딱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또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인력이 있어요.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이제 그때 정말 뭐라 그랬지? 쪽팔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논문이 민망했다는 아니라 상황.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숙제가 나갈 것이다. 네. 근데 리포트도 우리는 표절을 찾아낸다. 미국에서 표절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특히 아시아계에서 오신 분들 유념하시란 말에 제가 왜 그렇게 창피하던지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게 제 고백사예요. 이거는 네.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국내 소년법과 독일 소년법을 비교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표절 이런 별로 개념 없이 막 썼는데 생각보다 그냥 뭐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박사 논문을 쓸 때 별로 없는 그 자료를 긁어와서 막 쓰고 독일 걸 막 인용을 하고 교수님한테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어디다 스캐너를 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보고 파일을 갖고 오래요. 그 썼던 파일. 네. 아무 생각 없이 파일을 딱 드렸고 그때 USB로 딱 드렸고 선생님이 딱 꽂으시더니 프로그램을 딱 여는 거예요. 네. 표절 감시 프로그램. 저 처음 봤어요. 네. 그게 2007년도거든요. 갑자기요. 쫙 뜨면서 빨갛게. 오. 그게 바로 7단어 이상 겹치는 부분. 근데 제 논문, 저는 외국인이니까 외국 책을 거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쓰고, 또 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또 제 생각을 방박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쫙 이렇게 했는데, 40몇 %가 표절이라고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인용보호 했으면 아니라면 돼요. 아니라니까 인용부도 많이 쓰면 안 된다니까. 많이 그러니까 인용부를 넣었다 해도 네. 남의 글을 빌려온 비중이 내 논문의 뭐 20%를 네. 넘어가면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18%부터 25%까지 나라마다 기준도 좀 있는데 보통 20몇 %를 넘어간 표절이 제가 46%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절대 제 기준에는 표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표절이야. 제가 이제 꼬박꼬박 덤빈 거죠. 선생님 이걸 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고요. 이걸 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고요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쓰기 위해서 이걸 했고 이걸 쓰기 위해서 다 독일어로 했다는 거. 그러면 그걸 독일어 정 안 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야심하다. 독일어 논문을 썼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표절이야.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니까 정 안 되면 문장을 앞뒤도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나머지를 각주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밑으로 그 있었다 원문을 풋노트로. 있었다를 밑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밑에 게 위에 올라간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다 위에 넣고 이러면 다 밑으로 내리래요. 그럼 제가 하여튼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그대로 7단어가 들어가면 표절이고요. 그 내용이 표절한 뭐 그렇게 바꿔서 각주를 단 내용이 20몇 프로만 넘어가도 다 그 논문은 표절 논문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서 제가 매일같이 울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하면서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 석사를 했던 게 2003년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표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뺏긴다는 개념도 없었고 하물며 어떤 사람은요. 남이 쓴 시를 살짝 베껴서 내고 남이 쓴 소설을 살짝 베껴서 내고 노래 같은 경우도 살짝 바꿔도 티가 안 나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엄격해졌어요. 많이 엄격해졌는데 자 엄격 안 해진 데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였습니다. 역시 야, 국회가 표절할 일이 뭐가 있죠? 뭐를 베끼죠? 자, 신문 기사 제가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이상해요. 지금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그리고 이 신문 어딘가요? 지금 신문들이 같이 동아일보죠. 네. 동아일보에서 국회의원 성적을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지금 네. 제가 옛날에요 2013년에 이거 다 문제점 지적할 때는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도 안 끼더니 지금에서 난리가 나고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표절 불감증에 걸린 국회 연구 용역 보고서. 네. 2012년부터 14년에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 가운데서 60%가 학계 연구윤리 기준상 표절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요. 이걸 또 해먹는 집단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 하냐? 국회 사무처 연구내 용역은 대부분 보좌관 출신들의 모임인 입법정책연구회와 한국의정연구회 등 3사개의 연구기관이 대부분 수주를 맡고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적 스토리가 바로 나오는군요. 독과점이네, 독과점. 네, 근데 이 연구 용역이 얼마씩 받게요? 억대예요, 혹시? 금액이 다 달라요. 네. 1,500, 1,000, 500만 원, 뭐 2천만 원. 정말 그런데 쌈짓돈 나눠먹기군요. 네, 또 500만 원짜리가 되게 많아요. 그럼 생각하면은 별 억도 안 되는데 한데요. 500만 원에서 20페이지. 아, 그럼 뭐 할만하네요. 500만 원에 20페이지인데 뺏겼잖아요. 이때까지 나와있던 내용을 이거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이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보면은 똑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안 보일걸요? 안 보이네요. 네. 네, 이게 화면으로 봐야 보이는데 네.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읽어보고 프린트를 했더니 저희 집 프린트가 이게 레이저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랬더니 글자가 뭉개져서 나와서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이거를 문장 대 문장으로 보여줬으면 표절이라는 게 거의 더 네. 드러날 텐데요. 그래서 네. 표절률이란 단어는 물론 문장 부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일 문장과 단어의 배열을 바꾼 것인데요. 이건 상당 숫자가 이게 표절률에 다 걸렸대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요. 내용이 여기 있는 용역 보고서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요.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 직원들이 연수 네. 또는 출장 보고서를 보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표절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번에 국회에서 연구용역 발주한다라고 해서 뭐 3개 발주한다. 네. 박사님이 논문 하나 쓰시고 네. 한번 타먹고 교수님이 그걸 표절해서 또 한번 타먹고 내가 또 그걸 표절해서 한번 타먹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표절률이 71%였다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30%도 이렇게 단어만 좀 바꾼 그렇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연구 용역을 제가 들어가 찾아봤더니요. 용역 제목도 비슷비슷한 거예요. 제목도 튕기기. 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봐봐요. 목차는 모두 네. 포용 정책의 개념적 고찰, 탈냉전기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의 평가, 구조적 포용.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상임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사무처가 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근데 이게 왜 국감에서는 지적이 제대로 안 되냐고요? 그건 내부적인 거니까. 내부자 거래니까 지적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우리끼리 서로.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 뭐 이게 그 안에 말하자면 입법위원 뭐 이런 걸 뽑아서 말하자면 거의 자치기구처럼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 괘씸한 거 뭔지 아세요?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 용역 한국 노동자의 임금 실태와 임금 정책 방향도 2005년도의 같은 논문에서 수치와 통계 등을 받고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8년 지났으니까 통계만 살짝 최신 걸로 바꿔서 그러니까 냈다. 남의 논문을 베낀 건가요? 지금 거기는 안 나오고 연구 용역이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회 안에 이런 거를 감시하는 말하자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시민감사, 국민감사, 국민들이 국회를 감사하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엊그제 네. 발의하겠다고 하는 법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혼인신고 감시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혼인신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하면서 그랬잖아. 혼인신고는 너무 너무 쉽다. 쉽다. 응. 그랬더니 혼자서 혼인신고하러 오면요. 상대편 남자에게 또는 여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법을 낸대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 걸어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일부러 잘못 알려주고 짜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제 말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방송을 봤나? 라는 생각을 아니 하면서 본인 인증을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생년월일 불러라 뭐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의회 독재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엄연히 대통령도 선거로 뽑힌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힌 사람들인데 같이 선거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행정부를 항상 감시를 하는데요. 행정부가 국회를 감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 독재가 시작된 거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처럼 네. 국민참여 국회청문회를 하자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걸 하겠어요? 그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처럼 안 만들죠, 그들이. 제가요. 저는 이런 문제는 아예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지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2012년에 제출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요. 네. 선진국의 생활체육 추진 체계 부분이 석사 학위 논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의 실태와 발전에 관한 연구 외국 사례 부분이 그대로 실렸죠. 그 이런 거는 표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해오던 거니까 뭐가 문제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이 발의가 되면요. 네. 그 법이 발의된 법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 보고서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럼 500만 원짜리 용역이나 쳐요. 네. 원저자한테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줘요? 그냥 그렇죠. 뺏긴 건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표절이 아니라 절도지 절도.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표절은요, 다른 상대방의 지식에 대한 절도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표절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옮겨 쓰다 보면 표절 될 수 있고요. 전 이해해요. 쓰다 보면 감동해서 그 말이 내 말인 것처럼 나올 수는 있어요. 그까지는 전 이해 100번 양보하는데, 그렇다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거나, 출처도 안 밝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린 것처럼 쓰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돈을 받고 용역을 해서 쓰는 글들을 그런 식으로 쓰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부실한지를 아무도 감시를 하고 있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도 하지도 않고. 이 연구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볼 것 같지도 않는데요. 국회의원이 보지 않고 이거는 업적으로 그냥 척척척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그냥 볼 때는 나라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저 구실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에 출장 갔다고 하는데 출장 보고서를 너무 대충 쓴다. 너무 건성으로 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감시도 없는데 출장비는 벌써 몇 천만 원 단위로 쓰고 오죠. 그럼 내용, 특히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그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정도는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17대 때 발의됐던 법이 있으면 17대 때 검토 보고서랑 비슷하게 또 쓴다는 거예요. 네. 비슷하게 또 써요. 왜? 이번에 통과 안 될 거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저 진짜 화나는 건 2013년도에요. 국회의원들이 법이 발의를 했을 때 그 밥이 아니고 발의된 법이 재탕, 뺏기기, 뭐 이런 거 다 제가 글로 썼거든요. 좋은 말로 재활용. 그쵸? 네. 그런데 그 대한 내용이 그 당시에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니 요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도 아무도 또 언급 안 해요. 기사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경각심 안 갔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서나 이런 용역 보고서
뭐 출장 보고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남의 돈 꽁으로 드시지 다 마세요. 국민 돈이죠, 국민 돈. 그러니까 네. 우리 돈 꽁으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서 이런 특히 보고서 안에서 이렇게 수주해서 짬짬이 드시는 것은요. 먹다가 체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요즘에 교수님과 법법을 찍으면서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알아가는구나. 몰라야 될 걸 정말, 알았어요. 정말 지금. 떡고물들이 많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법법법에서는 두 눈 부릅뜨고 이런 사례 몇 가지 더 있는지 한번. 새로운 법을 하나 제안하자면 일반인들이 일반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석사 박사가 표절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수주해서 하는 용역의 표절은요 가중처벌, 3배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환수. 환수가 아니고 따따따블. 네, 네. 알겠습니다. 따따따블. 네, 도박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도박 용어예요? 그 고스톱에서 나온 그 따블, 따따블. 뭐 한국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죠. 아 표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한테 따따블 하면 못 알아듣죠. 아 절대 못 알아듣죠. 네. 쿼드러블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군요. 표절이었습니다. 제가 포르투갈 친구 만나서 따봉보다 더 좋은 게 따따봉이라 그랬더니 되게 재밌어하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따봉 옛날에 음료수 있었죠? 그게 오렌지 주스 광고였는데요. 광고가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정작 뭐를 팔았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뭘 팔았는데 네. 따봉 이건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할 수 없이 따봉 주스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잘 팔렸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광고는 뭐 광고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광고법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